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스마트 보카 1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동의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휘를 전체 한 시간에 이렇게 전체를 따지면 그냥 어휘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냥 공부를 해나가고 그래야 좀 흥미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어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은 동의어 파트를 펴보시면 됩니다. 자, 동의어에서 사교적인, 외향적인 이런 단어 시험에 나오죠. 물론 독해도 필요한 단어이고요. 사교적인, 외향적인, 그런 반대말은 수줍어하는, 내성적인 이렇게 정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사교적인 단어에서 10강인데요. 자, 사교적인의 좋은 단어는 sociable. 가장 일반적이죠? sociable.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sociable이 나오면 당연히 social도 거의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 social science가 사회학이죠. 학은 되게 science를 많이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도의 수준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걔는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걸 물어보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gregarious라는 단어를 여러분 놓쳐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gregarious. 이 사전적 의미가 군거하는 또는 군생하는, 집단 생활을 하는, 그래서 사교적인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먼저 얘를 살짝 또 설명해 드리면요. 얘는 그룹입니다. 그룹. 근데 집단과 관련됐다는 걸 알게 되겠죠. gregarious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유추되는 걸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Greek의 어원요. 얘는 조금 의미는 다른데 이 동네에서 거의 설명이 되는 단어입니다. egregious. 이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egregious. 전혀 해석이 다르고요. 얘는 악명 높은 또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끼리 정리해 드리면 absurd가 되는 거죠. absurd. It's absurd가 그 말도 안 될 뜻이죠. It's absurd. 물론 얘 명사는 여기에다 ity를 붙이게 됩니다. absurdity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이것의 동의어가 flagrant입니다, 여러분. flagrant와 또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fragrant. 얘는 명사형이 fragrance입니다. 그래서 향기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뜻이죠. fragrant.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flagrant, L이 되면은 얘는 악명 높은 뜻입니다. infam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잘 하세요. famous는 유명한 뜻인데 앞에다 in을 붙이면 그 또한 not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는 infamous로 발음이 됩니다. infamous. 이 명사가 뭐겠습니까? 이 명사. infam이죠. 그냥 infam입니다. 되겠죠? 자, infamous. 자, 여러분, egregious, absurd 여기까지요. flagrant, infamous가 악명 높은 뜻입니다. 그러면 GREG가 그룹과 관련되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럼 다른 것 볼게요. 그러면 얘는 congregation입니다. congregation 뭘까요? con은 together 의미니까 함께 모이다입니다. congregation이죠. 자, GREG 어원이 그룹의 뜻을 갖고 있구나. 하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동의어 편에 가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GREG G편에 가보면 또 관련된 단어들이 또 더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교적인 단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요, extrovert. 이런 extra의 어원이 outward입니다. 밖으로의 뜻이죠. outward의 뜻이고요. 이 bert의 어원 자체가 turn입니다. turn. extrovert.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향한다고, 이렇게 밖으로 향한다고요. outgoing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outgoing 바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easygoing은요, 태평한, 무사태평한 아니란 뜻이고요. outgoing은 밖으로 나간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단어 좋죠? 자, extrovert.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도 됩니다. 사람. 이거 반대가 뭐겠어요? introvert죠. introvert. 그건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괜찮은 단어 하나 더. convivial입니다. convivial. 스펠링을 잘 좀 보세요. convivial은요. 어느 시험에서 고시 수준에서요. 가로놓기 나왔습니다. 쭉 써놓고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여기 man이 있어요. man. who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관계대명사용법으로 설명해 놔서 이른바 단어 정의 문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쭉 설명해 놓고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형용사 넣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컨비비얼 단어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컨비비얼 뜻이 뭘까요? 조금 길게 설명하면 먹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기를 좋아하는 뜻입니다. 또 축약해서 말하면 쾌활한 유쾌한 뜻이 가깝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컨비비얼 파리 그러면 뭐랄까요? 컨비비얼 파리는 친목회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겁니다. 단어로 번역하지 마시고 그냥 친목회 이렇게 번역하죠. 하우스 워밍 파리 그러면 우리가 집들이라고 번역하듯이 그렇습니다. 자, 컨비비얼도 정말 괜찮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또 동의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시 cheerful이겠죠. cheerful입니다. 그래서 blithe 이건 쉬우니까 blithe 발음 blithe blithe 달리 joyful이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물론 jovial 이런 단어도 쓰게 됩니다. jovial 이런 단어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교적인 써 있는데요. 사교적인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이게 외향적인, 사교적인의 반대말은 내성적인 또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수줍어하는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의 반대말을 적어보면요. introvert. bert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턴이죠. turn. 그렇죠. 그래서 안으로만 파고듭니다. 내성적인 사람으로 번역해도 되고요. 내향적인, 내성적인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수줍어하고. 그러겠죠? 당연히 수줍어는 여기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줍어하는 단어의 일반적인 가장 쉬운 단어가 shy겠잖아요. shy. bashful 괜찮습니다. bashful 이거 쉬운 단어고요. 그 다음에 diffident 이런 단어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등장합니다. diffident 꼭 정리해 주시죠. 시험에 나온 거를 다 보고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diffident 괜찮죠? 이것도요. 자, 수줍어하는에서 일반적 이건데요. 어느 시험에서 사실 경찰 간부의 시험에 나왔었는데 아직도 경찰 간부는 이제 토익 토플 탭스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단어 40개 아니 문제 40문제씩 쭉 보았더랬습니다. 자, 그때 보시면 거기에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withdraw이 뜻이 뭐냐는 거야. 이런 withdraw는 withdraw의 과거 분사잖아요. withdraw는 뭐야?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시험에 나오는 게 세 가지 뜻, 즉 철수하다, 철회하다, 그 다음에 은행이 나오면 당연히 인출하다입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다. withdraw the money in the bank죠. 그래서 withdrawal 그러면 인출이고요. deposit은 저축이 되겠죠. 예금이 되겠습니다. deposit은 맡기다, 다양한 뜻을 갖고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withdrawn, 이 뜻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답이 introvert이었습니다. introvert. 조금 전에 했던 introvert이었습니다. introvert은 이런 의미죠. 이렇게. 막 안으로만 파고들어. 밖에 또 나가지도 않아. 막 방콕해.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reserve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reserved man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reserved seat은 내성적인 의자가 아니라 예약석이겠죠. 근데 예약하다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reservation 그런 명사 있잖아요. 자, reserved man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성적인 사람이 아까 social 했잖아요. social 했는데 사교적인이잖아요. 그럼 이 반대가 뭐겠습니까? anti-social 그러면 반사교적이죠. anti-i라는 어원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against니까.
단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러죠? ANTE가 아닙니다. ANTE는 before의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반사교적인. antisocial 이렇게 됩니다. social, sociable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재에 능숙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숙한 하면 여러분 서투른 단어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뭐 호전적인 이런 거 다 우리 공부하셨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능숙한 단어의 또 정리 이렇게 해나가야 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면 그 동의어까지 우리가 해드리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대로 써먹습니다. 자 능숙한 하면 머리에 이렇게 한번 연상해 보는 거예요. 능숙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skillful, skillful man, skillful입니다. 다 알아요. skillful. 그러면 얘를 조금 수준을 이렇게 높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expert도 있습니다. expert는 명사가 아닌가? 형용사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expert. 여러분 국회 입법고시에서 국회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그 입법고시인데 이때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요. 이 adept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adept. 잘 보세요. 스펠링이 이자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거 동의어가 당시에 얘였는데 이것도 명사가 있고요. 명사가 있고 형용사도 있는 겁니다. 얘도 그래요. 명사와 형용사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사전 찾아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자, 우리가 공부하실 때 어댑트 그러면 얘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A가 되면은 그러면 얘는 적응하다죠. 어댑트입니다. 그럼 얘는요. 어댑트 얘는요. 채택하다 양자로 삼다입니다. 채택하다.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가 붙으면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양자입니다. 양자. 여러분 어떤 단어에 어미에 이가 붙으면 액센트가 여기에 있으면서 얘는 P의 뜻을 나타냅니다. P. P가 뭡니까? 당하다. 그렇죠? employer는 고용주, 사용자잖아요. 사용자. 그러면 employee는 뭘까요? 그럼 피용자라고 합니다. 종업원, 우리가 말하는 종업원. government employee 그러면 정부 고용인이 누굴까요? 공무원이죠. public servant입니다. civil servant죠.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것의 명사형은 뭐냐? 그러면 adoption이죠. 이렇게. 그러면 채택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adapt는 뭘까요? 적응하다죠? 적응하다. 적응하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명사는 adapt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adaptation. 여러분 수거 adaptation oneself to 그러면 뭐뭐에 적응하다라는 수거가 됩니다. 헷갈리지 말자. 얘는 능숙한, 익숙한, 능숙한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 전문가 이렇게 번역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엑스퍼트를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헷갈리지 않게 잘 적어놓고 그 다음에 명사형도 아울러 정리한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정리해야 됩니다. 자, adroi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droit은 바로 능숙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반대말은 여기다 mal을 붙입니다. mal 뜻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bad나 ill이 됐죠? 안 능숙한 거죠? 서툴은 이따가 정리할 때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능숙한 단어의 좋은 단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geni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ingenious가 있습니다. 얘하고 ingenu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genious와 ingenuous입니다. 스펠링이 좀 이상하죠? ingenious는 이렇게 능숙한 또는 천재의 뭐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뭐 창의적인 뭐 그런 재간이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ingenious라는 단어가. 근데 ingenuous는요. 뭔만 다릅니까? 이거 하나 다르잖아요. 얘는 솔직한에 가깝습니다. ingenuous와 ingenious 차이 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 토익 공부할 때 이제 헷갈리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도 그렇습니다. 밑에 지문에 깔리잖아요. 그때 유사한 단어를 막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이런 단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능숙한, 솜씨는 단어.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또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the crafty 이런 단어입니다.
crafty. 괜찮죠? crafty. craft도 많이 써먹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dexter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dexterous. 여러분 22,000에 어디 그런 거 보시면요. MB란 단어가 이렇게 붙어요. MB의 어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MB 기억나세요? MB 이해해서 했겠죠? boss나 round의 뜻이랬죠. boss나 round입니다. to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따라서 ambidextrous hitter 이렇게 있어요. hitter. 그럼 ambidextrous hitter는 양손잡이 타자입니다. 양손잡이 타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양손잡이니까 뭐 얼마나 능숙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거 빼도 이만큼이 능숙한 단어 뜻을 갖고 있다. 꼭 기억하면 좋을 단어입니다. 우리 쭉 그 밑에 단어들이 여러 개 막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도 많이 써먹죠. proficient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proficient. 뭐 예를 들어 JPT다 그러면 이 P가 바로 얘의 명사형이죠. Japanese Proficiency Test입니다. 이런 능력 시험 아니겠습니까? 여기 JLPT라는 것도 있는데 JLPT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Japanese Language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요.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입니다. 탭스는 안 그런가요? T-E-P 앱스 이렇게 되죠. 이 S는 뭐 쓸데없이 붙은 거고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렇게 막 처음에 만들 때 탭스 만들 때 너줄하게 붙여댔어요. 뭐 서울대 의미를 막 강조하고 싶었겠죠. 서울대에서 개발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기 힘드니까 그냥 탭스라고 바꾸었으면 Test of English Proficiency잖아. 영어 능력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S는 이제 서울대가 만들었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요새 각종 뭐 많이 있습니다. 지텔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대에서 개발한 뭐 플렉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고 이제 곧 한국 공인영어 시험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역에 즉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다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토플처럼 어렵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시험도 결국은 또 한 번쯤 다 또 도전하게 될 것이고 전 국민이 대상이니까 뭐 수험 시장으로 말하면 한 200만 명 이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무한하겠죠. 이게 능숙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handy 좋죠? 편리하고 익숙하고 그렇습니다. handy 이런 단어도 사용하게 된다. 근데 이 못지않게 쓰는 단어가 여러분 서투른 단어를 더 훨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서투른 그러면 쉬운 단어 unskillful이겠죠. unskillful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dapt란 단어를 공부하셨는데요. adapt의 그것의 짝을 이루는 반대말이 바로 inapt란 단어가 있습니다. inept. 그러니까 inept 쪽은 서투른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adapt 쪽은 능숙한에 가깝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단어를요. 그 다음에 시험 못지않게 잘 나오는 단어가 awkward입니다. 여러분 awkward.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awkward. 어색한도 번역합니다. awkward atmosphere 그러면 서투른 분위기는 이상하잖아요. 여기 atmosphere 한번 생각해 보세요. atmosphere. 그럼 이걸 서투른 분위기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색한 분위기죠. 근데 내가 연장을 다루는데 굉장히 어색해. 그 말이 뭐겠습니까? 서투른 거죠.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번역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 atmosphere는 분위기, 대기, 환경 이렇게 다 번역하는 단어가 또 atmosphere입니다. 아시겠죠? 분위기, 대기, 환경 이렇게 번역한다. 그것도. 자, 이것이 나오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clumsy. 예, 이거 놓치면 안 되죠? clumsy. 서투른이죠? 자, 이 못지않게 더 중요한 단어를 소개하면 바로 allsums입니다. allsums. allsums. 여러분 썸이 뭐예요? 썸이 엄지손가락이죠. 자, 엄지손가락인데 만약에 음식을 하는데요. 자, 이 문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My sister is all thumbs when it comes to 여기서도 좋은 문법이 등장하는데요. When it comes to cook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걸 찾으시오. 그러면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거죠.
다시 My sister is always Sam's when it comes to cook. X입니다. 여러분 when it comes to ing가 수거입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동명사의 관용구에 나온다. 동명사의 관용구는 대개 저는 7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문법 설명할 때 동명사 관용구가 저는 교재에 약 한 150개 정도 정리해 놨습니다. 일반적인 교재가 그냥 한 20개, 성문 종합용 옛날 한 10개 정리해 놨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동명사의 관용구가 결국은 수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고, 이 동명사의 관용구가 바로 뭐하고 연결되냐면 문장 전환. 꼭 시험 나오잖아요. 문장 전환. 문장 전환이 굉장히 시험 어휘 실력을 향상시켜주고 막 그런 거잖아요. 물론 문법인데 그렇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 ing가 수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문법 얘기가 아니라 이 단어가 여기 들어있어요. My sister is always Sam's when it comes to cooking. 무슨 말? 이게 when it comes to ing가 뭐뭇에 대한 거라면 정도의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요리에 대한 거라면 내 누나는 누이는 모두 엄지손가락이야. 어떻겠습니까? 자, 음식 만드는데 엄지손가락만 달려있어요. 음식 잘 안 되겠죠? 서투른 뜻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되겠죠? 이 some이라는 단어는 엄지손가락인데 이렇게 수거로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adroit라는 단어를 공부하셨는데요. 능숙한이 됐죠? 여기에다가 mal을 붙여볼게요. mal 이렇게 붙이면 서투른이 바로 되는 거죠. 되겠죠? maladroit.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능숙한 단어와 서투른 단어가 동시에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다른 것도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지만은 이 정도 알면은요, 우리 서투른 단어가 거의 극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겨보시면 우리 명백한 불분명한 단어 있는데 이거는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명백한 단어와 분명치 못한 애매한 단어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의하다 단어를 조금 했는데요. 동의하다 단어를 좀 달리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동의하다 그러면 반대하다가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일치하다, 불일치하다, 동의하다, 반대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동의하다에서 좋은 수거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수거가 뭐냐면 밑에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는 자, 동의하다, 일치하다입니다. 자, 쉬운 단어 뭐가 있을까요? 어그리입니다. 어그리. 동사로 말하면 concord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원편에서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코드에 있잖아요. 코드. 마음이 일치하지. 코드가 heart이니까요. 마음이 일치하잖아요. assent입니다. assent. exceed입니다. exceed. exceed. 이게 마음이 일치하다, 동의하다인데요.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수거가 있는데 바로 그게 CI2I입니다. 얘는 7급, 9급 다 시험에 등장했고요.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 이 동의어가 바로 agree. 이게 나왔던 거죠. agree. 됐나요? 네. 자, CI2I면 서로의 상대방의 눈을 봅니다. CI2I, CI2I입니다. 그러니까 CI2I가 나오면 그 문장 여러분 해석 안 해도 밑에 지문에 agree가 있으면 그게 답인 거죠. 그렇죠? 자, agree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보면 이게 agree인데요. 그럼 여기서는 두 개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agree to와 자, 이건 수거편에서 우리 공부한 바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넘어갔나 그냥 모르겠네. 자, agree to와 agree with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보통 어떻게 돼요? 되게 나는 네 말에 동의해. 너에게 동의해 이렇게 말할 때 I agree with you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맞잖아요. 즉 사람이 오면 with를 쓰는데 나는 너의 제의에 proposal에 동의해 그럴 때 I agree to your proposal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강조될 때는 전치사 편에 우리 문법 편에서 전치사 편에서 강조가 되는데 뭐 그걸 굳이 전치사 편에서 배워야 할 이유는 또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오더라. 그냥 너무 엄격하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뭐 문어적일 때 보통 그렇게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뭐 그냥 섞여 써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agree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반대말이 여러분 쭉 정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일치하다에 괜찮은 단어가 이게 있네요. conquer가 있습니다. conquer 이거요. conquer. 원래 이 커라는 어원 자체가 occur입니다. occur가 발생하다죠. 그는 두 개 더입니다. 동시에 발생하다 해서 동시에 발생하다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가 일치하다, 동의하다도 쓰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가 동시에 발생하다 그러면 어떤 단어로 해석해 주냐면 영어로 occur at the same time. 동시에 발생하다 이렇게 됩니다. 동시에 동의하다, 동시에 일치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잘 않는다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의 반대말 반대하다, 불일치하다, 또는 때로는 저항하다. 반대하면 그러겠죠. 반대가 너무 세면 저항, resist 하겠죠?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하다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disagree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disagree 다 압니다. 그 정도는요. 자, 우리 교재에도 여러 개 많이 써 있는데요. 정말 많이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하다에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oppose가 있어요. oppose. 물론 object도 있겠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반대하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항하다 그러면 resist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휘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어휘를 과연 어떻게 써먹을 거냐가 이제 usage 문제고, 그 usage를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지 다음 문장 중 반대하다의 동의어가 아닌 것은 이라거나 반대하다의 뜻을 찾으라고는 안 나올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object to ing 이렇게 떠오르셨나요? object to ing 무슨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object는 정리하실 때 object to ing, 이 ing라 하면 이는 동명사를 가리킵니다. 어떤 전치사 다음에 ing는 100% 동명사입니다. 현재 분사 상상도 못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시험 나온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험에 나온 거를. 자, he objected to, 여기 tre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reat. like this.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합시다. 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에 알맞는 형태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소방직의 시험에 나왔다고 합시다. 소방직이 대체로 좀 쉽잖아요. 자, 그럴 때 이런 과거로 쓰는 게 맞겠죠. 그는 이처럼 대접,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안 됩니다. 왜? 시험에서는 해석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만약에 1번이 treat입니다. 자, usage를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가 맞다는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object to 다음에 ing 오는 거는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treating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게 맞을 거냐? 그 다음에 3번은 혹시 to be treated 이건 뭘까요? 혹시 수동태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to가 있으니까 be treated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요 being treated 이렇게 썼습니다. 답이 무엇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감각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자, 얘는 object to 다음에 ing인 건 알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object to 다음에 ing니까 그냥 아무 데나 ing를 붙입니다. 그게 아니라 명사가 나오면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동사가 나올라 치면 그때 ing를 붙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를 동명사라 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멀쩡하게 지금 명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다만 ing를 붙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답이 4번인데요. 왜 4번일까요? object to 다음에 ing야. 그러니까 2번 아니면 답이 4번이겠죠? 얘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2번과 3번, 4번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얘는 능동태, 얘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뭔데요? be 플러스 pp야. 아무튼 비동사와 pp가 있으면 수동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 2번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처럼 대접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가 자기가 대접을 하고 자기가 반대하는 거야. 왜? 얘가 주어잖아요. 말이 되겠어요? 그는 이처럼 대접하는 것에, 이처럼 처우하는 것에 항의하고 막 반대했어요. 안 되죠? 근데 예를 붙이면 그는 이처럼 대접받는 것에 항의했습니다. 좋죠? 이와 같이 쓰는 것도 안 되겠죠. 자, 궁극적으로 동의어는 알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opposed는 이게 하나가 맞고요. 그 다음에 be opposed to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opposed to 쓰지 말라는 거죠. 쓰려거든 이렇게 be opposed to. 나는 그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I was opposed to the plan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아니면 I opposed to the plan 이렇게 나가든가. 이해하시겠죠?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register는 어떻게 정리할까? register는 다음에 ing 오는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거든요. 그럼 여러분 cannot register ing가 뭘까요? 수거. 그는 cannot help ing와 동의어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의 뜻이죠. 그러면 수능이라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얘는 독해 같은 데서 쭉 해놓고요. 하나는 여기에 ing 나오고 하나는 뭐 투부정사 나오고 이렇게 해놨겠죠. 그러면 얘를 찾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알아낸다? register ing 평소에 해봤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하다 말았습니까? 반대하다 이런 거에 동의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disagree입니다. disagree. 그렇죠? dissent입니다. D자입니다. D자. 자, 여러분 consent가 일치하다, 동의하다라 그랬죠. dissent는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disagree의 뜻입니다. 됐겠죠?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refuse라는 단어가 있으면 얘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refuse는 반박하다, 논박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논박이 뭘까요? 논박,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의 수준을 높이면 demur 이런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demur가 뭔데요? 이의를 제기하다 뜻입니다. 그게 동의어가 바로 gainsay 같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단어의 실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거죠. demur 어렵잖아. 이런 편입 수준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defy 그럼 뭘까요? defy 그러면 막 저항하는 거야. 그죠? 프로테스트 하는 겁니다. defy. 그 defiance가 저항으로 번역하게 되는 거죠. resistance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resistance가 레지스탕스란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 영어는 아니에요. 불어인가요? 저항, resistance 이렇게 번역도 하게 됩니다. water resistance 그럼 방수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물을 막아준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고요. 우리 전에 배웠던 단어 중에 좀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겠는데 얘는 발음해보세요. 그럼 rebel 그러면 이런 반란, 폭도, 반란군 이런 뜻이고요. rebel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다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니까 저항하고 반박하고 이렇게 되겠죠.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더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의 명사형을 뭐라고 할까요? rebellion. 그럼 반란, 폭동이잖아요. 그럼 동의어 반란, 폭동의 단어를 쭉 정리해 가야 되는 거죠. 기억나세요? revolt, mutiny, insurgency, rebellion, 반란, 폭동, 봉기 이렇게 번역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concord의 반대말은 뭐랬죠? concord이요. concord, 코드가 맞아요. 그러면 디스코드잖아요. 마음이 안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나 어떤 시험을 대비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좀 몇 개의 회화를 하자 이런 얘기만은 아니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공부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화 학원에 가면은 이런 단어 가르쳐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수험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do you object to my smoking?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Do you object to my smoking? 그러면 왜 이렇게 사용할까요? 해석이 뭔데요? 담배 피워도 되나요? 이 정도의 감각이잖아요. Do you object to my smokin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까요? 말하면 안 될까요? Do you mind my smoking?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smoking. 잘 안 보이겠죠? smoking입니다. 여러분, 얘 해석이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object은 to와 함께 쓰이니까 object to를 썼고요. 그 다음에 mind는 뭐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원래 원천적으로 그런 동사입니다. 그리고 ing가 왔어요. 그럼 이 my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다? 소유격이라는 것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달리 고치면요. Do you mind if I smoke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직역해 볼게요. 여기서 담배를 핀다면 싫어할래요 뜻입니다. 싫어하다가 어디 있습니까? mind가 의문문에 쓰이면 꺼려하다, 싫어하다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거 대답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시험에 나오게 되고 전형적인 답이 뭐겠습니까? of course not이죠. of course x죠. 이해하겠어요?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시험에 수도 없이 나왔던 거. of course not이죠. 왜 이렇게 not을 붙여야 될까요? 이 문장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certainly not 이런 것도 나오던데요. 그래, 같이 쓴다. 우리도 뭐 말을 할 때 어떤 틀에 박히는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 yes I do는 어떨까? yes I do 그러면 틀린 답입니까? 여기서 담배를 핀다면 싫어할래요? 그랬는데 yes I do 하면 안 됩니까? 얘는 부정의 답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얘가 그래 나 싫다 아닙니까? 이 두가 뭔데요? mind잖아요. mind는 뭔데?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에 대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대동사. 대동사가 뭐예요? 대동사가 동사를 대신하는 말이다 뜻입니다. 왜 동사를 대신할까요? 여기 만약에 yes I mind 쓰면 어떨까? yes I mind you were smoking here죠. 너주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간결하고 축약해서 말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많은 문법들이 이렇게 간결성으로 이렇게 나와서 간결성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죠. 그러면 그거는 마치 유치원생에게 어른들이 성인 언어를 구사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formal sentence를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생략. 그러면 시의 생명이 뭡니까? 이렇게 생략이랄까? 단어의 축약이죠. 축약. 압축이죠.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게 시 아닙니까? 노출하게 서술형으로 쓰면 그건 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시 아무나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실력이 없는 사람이 말을 너줄하게 하고요. 말을 길게 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이 편지를 길게 쓴다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정말 함축적 의미로 담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줄하게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죠. 꼭 이메일 쓰듯이 하는 거죠. 이메일은 서두도 없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내용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아무튼 조금 더 긴 거 있지만 문법 시간에 이제 정리하도록 그런 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10강 시간에는 이렇게 어휘 중에서 동의어를 살펴봤는데요. 자, 동의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또 수거편을 또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굳이 동의어 다 끝내고 뭐 어원 다 끝내고 뭐 수거를 해야 되면 언제 공부를 하겠습니까? 자, 그럼 관련 수거들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것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